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과 연예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 1월 18일 7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영락 없이 하락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지금 좀 그렇다고 기대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경기가 좀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지겠죠. 기업에 대한 실적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들, 이제 실적 장세이긴 한데 실적 발표 기업들이 좀 뉴욕에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먼저 실적 발표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시가총액 대형 우량주들 말고는 실적 발표가 좀 더디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두산중공업의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 좀 이어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적자라 돌아선다.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영업이익에 대한 큰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그래도 영업이익이 나왔던 게 이전처럼 좀 정상화가 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났던 게 흑자로 돌아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상증자 이후에는 채권단을 졸업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뭐 글로벌적인 장세에서 봤을 때 뭐 오늘 뭐 특히 뭐 그랬습니다. 오늘 사실 장 초반에 살짝 반등이 좀 나와줄래 오늘 좀 노려볼만 할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그래요. 이 반등이 좀 유지가 됐으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상승세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구나. 이제 좀 뉴욕 증시도 휴장이겠다. 약간 살짝 방심을 했죠. 방심을 하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일본 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이 그나마 일본이 좀 안정적인 상황이었는데 조금 엔화가 좀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들 좀 우려감들이 좀 있긴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약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엔화가 일단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서 엔화에 대한 약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엔화가 빠졌죠. 엔화가 안전자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엔화가 빠지면서 달러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또 자연스럽게 원화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엔화가 떨어져서 원화가 올라간다가 아니라 달러가 올라가서 원화도 떨어졌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달러의 변화로 인해서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우디 폭격이 좀 있었어요. 테러가 좀 있었는데 이게 원유 가격의 급등으로 발작으로 반영이 되면서 원유 가격이 기름값이 비싸진다. 기름값이 비싸지면은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약간 여기 이 기름값 상승,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우려감들로 채권 가격이 발작을 또 일으키면서 막 움직임이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달러도 올라가고 채권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때려박기 시작을 했어요. 때려박기 시작하면서 12시 이후부터 1시, 2시 막 쭉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장마판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줘가지고 지금 이제 지수 자체도 많이 저렴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기도 하죠. 한 2,800포인트까지 오면은 반등을 좀 이제 모색을 하면서 회복하는 모습들 우리는 지금 이걸 좀 기다려 봐야 돼요. 물론 두산중공업도 어, 이런 영향들을 받긴 받았지만 추세적인 머리 추세적인 이탈 흐름들 살짝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 장기 평선에서의 지지 구간 반등 흐름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같이 좀 팔았습니다. 이 요인들로 인해서 살짝 우리가 조금 과정들을 열어놨었는데 장기 평선까지는 조정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성들을 열어놨는데 일단은 유상증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신주 인수권 증서가 44R이 지금 이제 됐어요. 상장일이 21일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서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로 주가를 싸게 살래. 지금 이제 꼴을 보면 여기 이탈하면은 1차 가격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채권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두산중공업의 자금도 필요하겠죠.
유상증자 일단 이런 상황들이고 특히 이 조정을 좀 열어놨던 이유들을 보면은 우리 채권 그 워런트 신주인수권 어 이거를 추가 상장하는 것들 이게 18일 오늘이에요. 오늘 상장했다. 다르게 말하면은 신주가 더 추가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이 물량에 대한 우려감들 유상증자 기간에 좀 물량 소화하는 그런 모멘텀이 좀 매수하는 이 수급이 좀 부진해 있는 상태에서 상장이 좀 진행이 됐던 게 변경 상장 진행이 됐던 게 물량이 좀 출회가 됐던 게 조금 이제 좀 약세로 작용이 되는 하방 압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은 끝났어요. 상장을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장기 평선까지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반등이 좀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주가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서 2차 가격이 더 1차 가격보다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두산중공업도 발등에 불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모멘텀들을 좀 확보를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들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유상증자 기간 동안에는 조금 이제 주가 하락을 좀 불가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장기 평선들 지지 구간에서 반등, 장기 평선에서의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 구간에서 살 필요는 없어요.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유상증자를 비율이 얼마 안 된다 그래도 유상증자는 유상증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청약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유상증자가 상장을 한 다음에 약간 이 또 신주가 상장이 되면서의 효과들 지금 봤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상장한 이후의 주가 움직임들 보면서 대응을 잡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거는 조금 약삭 빠르게 하자고요. 약삭 빠르게 주가가 반등이 나와주고 주가 하락을 보여주는 거는 제한시키길 바래 보면서 그렇다고 딱히 대응은 잡진 않아요. 지켜오면서 유상증자를 한 다음에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서 대응을 좀 잡아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빠지면은 2차 가격이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를 참여를 좀 하실 분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구분수주 청약일이 2월 10일이고 지금 신주주권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날 청약을 하시면 돼요. 2월 10일, 2월 11일이 남았고요. 그리고 신주주권 한장 예정 기간이 오늘부터 27일입니다. 27일까지 오늘 신주주권 상장이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안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신주주권을 지금 이 기간 동안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오늘 1월 18일이죠. 21일 살짝 헷갈렸는데 1월 21일부터 1월 27일 오후 영업일까지 되니까 유상증자를 하실 분들은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 이 영웅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신주 인수권을 여기 주문이 있잖아요. 주문 보면은 여기서 검색을 지금 이제 아직까지 나오진 않아요. 아직 나오진 않는데 여기서 두산중공업 지금 워런트밖에 나오지 않는데 44R이 여기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면은 이제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계좌에 지금 이제 44R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44R 두산중공업 44R 신규주권 이게 인천주주권 신규 상장하는 게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44R 신주주권 증서가 상장이 되고 1월 28일까지 거래가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44R 만약에 내가 이걸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증권사에 여쭤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권리락 전날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배정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들 계좌 거래 내역들을 다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증권사에 여쭤보시면 되세요. 자,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있었는데, 이거는 일회성 요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주가 회복을 해주기를 좀 바라보면서, 공매도도 좀 빨리 줄어들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유상증자 일정들,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죠.
유선자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기적인 부분들로서는 유선자에 조금 일정에 좀 집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시장에 영향을 뭐 계속 받고는 있어요. 집중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주가를 좀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들이니까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 없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산중공업만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시장이 좀 개선되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그리고 코스피 자금들이 LG에너지솔루션에 다 편입이 되고 나서 그리고 설 연휴 전후 이렇게 좀 이제 개선되는 모습들 좀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시장에 대한 포인트로 지켜보자, 감안을 하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뭐 솔직히 주가 떨어지면 2차 예정 발행 가격이 아직 뭐 기간은 아니지만 자, 2차 발행 가격 형성을 하는 기간들을 볼까요? 유상증자 보시면 2차 가격이 언제 형성이 되냐 나와 있거든요. 여기 1차 가격이 있고 2차 가격이 있는데 자, 2차 가격은 여기 있죠. 2차 발행 가격 산술 근거라고 하면은 2월 7일부터 2월 10일 이게 전 3거래 기산일로 2월 7일 기산일로 10일 전 3거래를 기산일로 거래량 산출한 일주일이죠. 7일 전 일주일, 2월 7일 전 일주일, 뭐 1월 말부터 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가격은 1월 말쯤 돼서 반등이 좀 나와서 이 부분들이다라고 하면 큰 이제 영향은 없을 것 같으니까 필수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호재들이 두산중공업에서 좀 발행을 해주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좀 추상적인 부분들 우리가 봐야 될 게 너무 많고 뭐 그렇지만은 시장이 좋아지면은 자연스럽게 두산중공업도 또 원전에 대한 이슈들도 좀 나오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진행이 주가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서 지켜보자라는 그런 좀 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저도 아쉽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투자 판단하시는데 신중하게 결정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